네, 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 오티 인터뷰 시간은 야외에서 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3년 차가 된 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슬 선생님, 임용 공부는 얼마만큼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 마치고 졸업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제대로 시작해서 붙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좀 장수생 합격자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 그러면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저는 솔직히 한 1, 2년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뭐가 좀 부족했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자존감도 그렇게 첫 번째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한 3년쯤 되니까 뭔가 내가 머리에 든 것도 많은데 뭔가 계속 안 되고 또 4년째도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떨어진다는 좌절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 공부만 하셨는지 아니면 일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1년, 2년 차 때까지 1, 2년 공부할 때까지는 공부만 계속 했어요. 근데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차 때부터는 2년 동안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서 일하신 거죠? 아니요, 단설 유치원. 단설의 네. 기간제로 네. 방과 후 기간제로 방과 후 강사로. 근무를 하셨구나. 그럼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할 때는 조금 시간 안배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전 시간, 그리고 저녁 먹고 난 후의 시간, 이 시간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그때 했었는데 오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스터디를 오전 시간에 쓰는 걸로 할애를 했고 저녁 시간에는 일을 하고 나서 저는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자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럼 선생님들 보시면 막 스타워치 같은 거 인증을 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순수한 그런 공부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으셨겠네요. 저는 스탑워치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스탑워치를 하니까 뭔가 그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그냥 스탑워치가 많으면 내 머리에 든 건 없는데도 공부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머리에는 든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스탑워치는 하지 않았고 아침에도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한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하고 저녁에도 한 두세 시간 정도 하고 그 정도 공부를 하니까 저한테는 딱 뭔가 집중이 딱 잘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쉴 때는 좀 쉬고 할 때는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스터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3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카페에서 모여서 저희가 스터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여서 처음에는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걸 읽어봤죠? 임미선 선생님의 네. 그런 개론, 강론 이런 것들이 같은 강사를 듣는 사람들끼리 그쵸. 모여서 했나봐요. 네. 그런 거를 읽으면서 내용이 어떤지를 초반에는 좀 익혔던 것 같고 이제 중반부터 가서는 서브 노트도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들을 모아오면 그거를 다 합해서 잘라서 서브 노트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모여서 또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단설 유치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좀 임용에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경력이 없이 방과 후 강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조금 첫 해 때는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합격을 하면 돌아올 곳이 이 국공립 유치원의 세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합격을 하고 일을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임용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게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치던 4번의 그 시험 중에 놀이터의 모래 높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저희 유치원에 감사가 와서 네. 그 높이를 30cm를 재고 가셨어요. 근데 네. 그게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맞췄었던 그런 와우. 기억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현장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도 임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막 논술 같은 거 보면 그런 갈등 상황들 내용들, 그리고 2차 때도 나오는 지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현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인강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셨지요. 어떤 강사님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서 거의 모든 강사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차쯤에는 임미선 강사님 거 개론, 뭐 네. 가운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임미선 강사님 위주로 아. 많이 듣고 문제풀이도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개론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다 얼추 맥락은 다 잡혀 있고 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개론이나 강론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강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다가오기 한 3개월 전?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프린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류민영, 백청일, 그다음에 민정선, 그다음 배지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강사님마다 장점이라고, 단점은 좀 그렇고 장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임미선 강사님 되게 좋았는데 임미선 강사님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암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임미선 강사님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방면에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뭐 임미선 강사님 거를 들어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개념도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뭐 서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사님은 사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듣는 게 제일 좋아서 샘플 강의를 찾아보시고 가장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을 치셨을 때 또 합격하지 못했던 때도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선생님 스스로 분석하실 때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제가 많이 한다고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앉아 있었고 저 1, 2년 차 때는 계속 공부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하고 뭐 여러 번 이렇게 바퀴를 돌린다고 하죠. 네. 여러 번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인강을 보고 그런 것들이 그냥 내 머리에 진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인강을 봤으니까 나는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고 내 머리에 입력이 된 거를 제가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강을 들었으니까 내가 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번엔 10번째다 그러니까 난 10번이 다 봤어 이런 걸로 뭔가 마음에 진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공부 비법, 암기 비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OT 선생님께서 저를 임용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OT 선생님이 공부한 비법을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뭐 노래 음절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앞에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이따가도 들으면 지금도 그냥 많이 외웠던 거는 그냥 막 나온 예를 들면 한번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동영상 이런 거. 동영상은 뭐죠? 동작적. 그다음에 영상적. 네. 동영상. 그다음에 상징적. 요런 것들. 뭐 그다음 비병단연 협
네. 뭐 이런 것들, 놀이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나오죠. 네. 그냥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1차도 시험을 치고 2차도 치러 가셨잖아요. 2차 때 입은 옷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 2차가 이틀 동안 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틀 동안 똑같은 옷을 네.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와인빛이 나는 네. 그런 원피스, 근데 무릎을 살짝 덮는 그런 원피스를 입었고, 팔은 좀 약간 살짝 망사끼가 있는 그런 거를 너무- 입었는데 너무 희한한 걸 입고 미세하게 아, 네. 있는 망사가 약간 있는 그런 원피스를 네. 입었어요. 근데 그런 걸 입어도 합격을 했으니 뭐 아주 막 들어가는 망사가 아니라면 그 아니, 정도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나게 좀 혁신 도시에서 근무를 그죠? 하다 보니까 혁신적이셔서 이렇게 네. 혁신 도시에 발령이 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는 단설 유치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단설 유치원의 장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단설 유치원의 경우 또 제가 신규로 발령을 받았을 때 단설 유치원에 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신규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모르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또 다른 것보다도 병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밑에 같이 네, 있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 현장 학습을 간다든지, 뭐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급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이들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뭐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시다거나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단설에 오면 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쵸? 되게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쵸? 거죠. 우리가 하고 네. 싶은 대로 네.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시험장 에피소드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합격할 때 그때 제가 시계를 안 챙겨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챙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시험을 칠 때 굉장히 아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막 다이소 같은 데를 막 찾아다녔는데 네. 시계가 없어서 핑크색 자명종 시계를 제가 사서 네. 너무 급한 나머지 그거 이따만한 거를 버리셨나요? 궁금합니다. 집에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네. 좀 보내주세요. 이따만한 거를 네. 제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명종 시계는 안 된다고 거기 적혀 네. 있어서 제가 시험관님한테 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혹시 이 시계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아하. 탁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자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여자 선생님 손목에 시계가 있으시길래 네. 그래서 혹시 그 시계라도 이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자명종 시계를 가방에 넣고 네.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고 네. 앉아서 그냥 감대로 가보자 네. 이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느 옆에 착하신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손목 시계를 아하. 주셨어요. 2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여기요 이러고 그 시계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시계를 보고 시험을 쳐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이 자리를 선생님이 1등 공신이네요. 그렇죠. 합격에. 네,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꼭 시계를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공고문에 다 나와 있지요. 네. 준비물 같은 것들 꼭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계시고 또 특히나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 임고생들 사이에서 뭔가 공부만 올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막 이렇게 임용에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휩쓸리거나 뭐 낙심을 한다거나 속상해 하신다거나 불안해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일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또 그 꿈을 키우시고 또 좋은 점은 2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놀이 형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단독놀이에서 연합놀이로 병행이 되는구나,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마시고 본인들이 네. 딱 공부를 정말 알차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시간을 찾으셔서 어느 정도는 또 쉬기도 하시고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임용고시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슬쌤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꼭 합격하실 날이 오겠죠, 선생님? 네, 그럼요. 네. 오늘도 OT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선생님들한테 조금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딱 5월이 조금 맞아요. 지칠 시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요거밖에 못했는데 하면서 막 네네. 불안해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늦지 않았죠, 선생님?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희망적인 네. 말씀. 저 4월 달에 오픈할 14일이었고요. 아하. 6월 달은 11일이었어요. 제가 다 적어놔서 아직도 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추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추시 치고 마냥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하. 뭐 공부 얼마 안 했으니까 네. 시험을 친 건데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치고 나니까. 그래서 11일 정도를 놀았어요. 네. 그렇게 놀고 순 공부 시간도 별로 안 됐지만 붙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네. 양보다는 질입니다. 예, 질.